독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또 독서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될까요? 공부 반영 안 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작년에 좀 혼란이 일어났던 부분은 결국 자신의 점수가 아니라 자신이 응시한 어떤 과목, 예, 거기에서 나타난 그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 이것이 내 점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는 나랑 같이 그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실력이 내 점수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 상당히 좀 혼란이 많이 일어났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유불리가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올리기에는 유리했고요. 그다음에 확통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입시에 유리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문과 학생들도 굳이 확통을 갖다가 뭐 선호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등급 비율이 확통이 매우 떨어져서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시에서도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고려대 학과별 이제 합격선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인문계열 이제 학업부 수형 전형입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수능 최저 충족률. 전체 응시자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20% 가량 되는 학과들도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달을 기록하는 그런 학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올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질 경쟁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본래 경쟁률이 10몇 대 1 정도로 10대 1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경쟁률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어떤 경쟁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자들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산출을 해보니까 대략 한 2대1 내지 3대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확통뿐만 아니라 미적이나 기하 응시자들도 지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과 학생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즉 명문대에 있는 문과 계열에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입시에 대해서 혼란 상황이 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과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점수를 내고 대학을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작년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판단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높기는 하고요. 문과가 한 30%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과는 한 40% 내지 50% 정도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한 3점대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이과 같은 경우에 붙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진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를 보면서 우리 작년에 정말 개판이었구나.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다. 특히 문과하고 이과하고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수능 최저 충족이 힘들어지면서 커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떨어진 측면들을 한 번씩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이제 선택 지정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런 어떤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보시면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문계는요, 자연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서울에는 별로 없습니다. 즉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택일 그러면은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문과 계열은 뭐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과로 그러면 확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몇 개나 있느냐? 뭐 고대 간호 일부 본래 고려대는 이제 고려대가 아니라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인문계 커트라인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고대 간호대 즉 일부 인문계열로 뽑는 학과 일 경우에는 뭐 어차피 확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죠. 그리고 동국대 바이오시스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치가 일산에 있습니다. 서울에 안 있죠. 그리고 숙대하고 시립대 일부. 그러니까 숙대하고 시립대를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어떻다? 거의 대부분 이과에 문과 학생이 지원할 수 없게끔 막아놨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 다 퍼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요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의 이과에 지원을 못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문과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적을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으로 가져갔던 측면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문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에 의한 침탈 현상이 상당히 좀 가속화가 됐다. 그래서 한양대나 중대 정도 이과로 겨우겨우 붙는 학생이 뭐 연대를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뭐 전체 과목 반영하고 일부 과목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이제 반영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A 등급이 나오게 되면은 만점과 가까운 점수와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특히 물리2라든지 이런 심화 과목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신을 따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의학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가 의전이 없어지고 의대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인원이 확 늘어났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의대 인원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대가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대도 조금씩 줄어들었죠. 수의대는 살짝 증가를 했고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의전에서 이제 전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작년부터 이제 전환이 돼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치, 한수, 약의 경우에는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났고 특히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정시로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입시 변화 사항들이 있는데 뭐 요약을 드리자면 계속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정성평가적 요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줄이고요. 학생부 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이런 글자 수가 되게 줄어들고 내야 되는 서류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방향이냐? 일부 학생들 특히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는 뒤늦게 이제 좀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류들이 많이 폐지가 되면은 결국 내 학생부가 부실했을 때 뭔가를 좀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하실 때 본인의 학생부가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 또는 특목이라든지 자사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본인의 학교가 학생부를 되게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만 넣는 또는 학생부만 지원하는 전형들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관리가 좀 원활하지 않은 일반고라든지 내지는 학생부에 대한 세특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서류 중심 전형을 넣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꼭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을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학생부가 좀 부실한 것을 좀 더 해설을 할 수 있는,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 전형 없는 또는 서류로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폐지가 되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미 폐지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가 대입 미반영 요소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제 그 반영을 하는데 내년부터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고3들이죠.
예,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과후 활동 뭐 이런 거 예, 자율동아리 1개까지는 기재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 예,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예, 반영이 안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고2 학생 내년부터요. 예, 지금 영재 발명 교육에 대한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예, 그리고 자율동아리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을 미반영합니다.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지금 수상하고 독서가 지금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독서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될까요? 공부 반영 안 하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 자기소개서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문항이 항상 독서입니다. 예, 왜 그러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독서는요. 본인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교과서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인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에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원활하게 했고 이것을 확장해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독서 활동 안 들어가는데 독서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독서 활동이 아니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넣어야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